예, 반갑습니다. 김은숙입니다. 전국 세미나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세미나장 중에서. 그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제일 예뻐요. 예. 근데 인어는 제일 작아요. 아마 하지만 제일 대박이 날 거라 믿습니다. 예. 저 울산에서 새벽 5시에 출발했어요. 울산에서 출발할 때는 가을이었는데 겨울이야. 추워. 네. 그래서 원주에서 울산 생각할 때는 느낌이 어떠세요? 시골이에요? 아니면 어때요? 아, 저한테 이렇게 위로 말씀 안 해주셔도. 근데 시골 같죠? 아니요? 네. 아니에요? 네. 광역시인데 무슨 얘기예요? 광역시. 네. 저는 솔직히 울산에서 원주 생각할 때 손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랑 같이 온 파트너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 원주분들 진짜 너무 세련되고 너무 예쁘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나 완전 촌인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원주는요 서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너무 세련되고 이쁘셔서 제가 정말 신나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새벽 5시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말 그 비도 오고 안개도 끼고 하는데 그 가을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휴게소에서 커피 마시면서 정말 안개사가 너무 좋지 않아? 맨날 사무실 출근하는 일이 아니라 그 새벽에 출발해서 오면서 가을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가을이 거의 다 지나갔나요? 예. 왜 가을은 천고 나비의 계절이잖아요. 하늘은 높고 나는 비만해지는. 예. 정말 가을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로 벌써 겨울이 와버려. 또 적는다 이걸 또? 강의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더라고. 써보느라고. 네. 근데 정말 가을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는데 겨울이 훅 와버렸어요. 근데 계절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네. 근데 계절의 가을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아요. 언제쯤 가을이 오나요? 10월? 뭐 11월? 이러다가 또 12월 겨울이 온다는 것도 알고 12월이 지나면 또 봄이 온다는 것도 알고 예측이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 가을이 있죠. 언제쯤 가을일까요? 응? 50? 60? 네. 주머니에 돈 없으면 가요. 너무 쓸쓸하고 어렵고 서럽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을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다가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30대 중반에 했었어요. 하면서 생각은 했지만 실은 크게 방법은 없었죠.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아메이 세미나장에 와서 좋았던 게 뭐냐면 여지껏 내가 해보지 않았던 말, 들어보지 않았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쓰는 언어가 내 삶의 수준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이라면 안 되겠다.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어려워? 어려워. 또? 힘들다. 힘들어. 또? 저거 잡아봤자 쓰지도 않으면서 힘들어. 경기가 안 좋아. 그리고 뭐 오늘 저녁 밥은 뭐 해 먹어? 서울대를 나오나 중학교를 나오나 5시 되면 고민이 똑같지 않나요? 오늘 밥은 뭐 해 먹어? 반찬은 뭐 해 먹어? 우리 학원 어디 보내면 좋아? 신랑은 왜 그래? 뭐 왜 일찍 안 들어와?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실은 내 삶의 수준이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뒤에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쓰고 싶으세요? 10년 뒤에 쓰고 싶은 언어. 희망. 네. 또 자유희망 가족보상. 여행, 기부, 나눔, 아줌마, 그죠? 그러다가 내 입에 붙었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10년 뒤에 난 바꿔 쓰고 싶었다는 거죠. 내가 쓰는 단어도 이런 단어였는데, 근데 아메이 세미나장을 나와보니까 저는 크게 막 이렇게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느낌은 좀 빨랐어요. 와보니까 쓰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요즘 S5일에서 신문에 이렇게 글자를 올리잖아요.
왼쪽 상단면에 보면은 별무리, 열무김치, 뭐 엄마 무릎, 뭐 갈대밥 하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단어들을 SO에서 올리고 있어요. 그게 심리학의 근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단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돈을 세는 행동만으로도 내가 부자라고 인식을 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SOL의 그 광고를 보면서 정말 굉장히 고급 마케팅이구나. 근데 아무리 세미나장에 나왔는데 그런 좋은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는 모든 게 죽겠다였거든요. 힘들어 죽겠고,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미워 죽겠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느낌만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곰곰이 좀 더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성공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전에 성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살았나요? 부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살았나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정말 그게 내가 부자가 된다, 성공을 한다라는 느낌을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성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진짜 성공은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진짜 성공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나를 인정할 때. 근데 이거는 이제 아밀턴에서 학습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고 그 전에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너무 막연했었어요. 근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성공을 하려면 3가지만 갖추면 된대요. 3가지만. 우리 그걸 몰라서 성공을 못했던 거죠. 오늘 그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뭐라 했냐면 K, S, A 이 3가지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대요. K는 뭐냐면 지식, knowledge. 지식을 갖고 성공할 수 있고 S는 스킬, 기술 갖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A, attitude, 자세. 이 3가지만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아는 단어로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래, 지식, 기술, 자세만 있으면 성공하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지식은 결국 학벌 아니에요? 학벌, 학력, 상식.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술, 스킬이라는 것은 경험도 스킬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인맥도 스킬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재력도 스킬이 될 수 있는 거죠. 인맥, 재력, 기술. 자세라는 건요. 나의 태도도 자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외모도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 S, A 3가지 조건을 얘기해서 구분을 해봤더니 결국은 학력과 학벌이고 인맥과 재력이고 태도고 외모고 이렇다는 거죠. 참 단순한데 우리가 여태껏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걸려 있어요? 학벌, 학력, 인맥, 재력, 태도, 외모 어디에서 걸려서 성공 못하고 계세요? 다 여러분 외모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신호를 보고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이상하게 풀어놨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메이는 뭐라 그래요? 다 필요 없고 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대. 꿈. 자, 우리 꿈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꿈이 우리가 아메이 이전에는 꿈이 없었나요? 있었죠. 근데 그 꿈이라는 게 어떤 꿈이었어요? 내가 교수가 되겠어. 과학자가 되겠어. 뭐 간호사가 되겠어. 대통령이 되겠어. 무언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 꿈의 문제는 뭐냐면 언제까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시작점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언제까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종착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꿨는데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놓아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았어요?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종이접기를 배우고 중학교 때는 핸드폰 접기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마음 접기를 배우고 대학교 때는 꿈 접기를 배운대요. 정작 대학을 졸업했을 때 우리는 꿈을 접어야 될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또 제가 10대 때 가졌던 꿈이 있는데 정작 내가 꿈을 이뤄야 될 시점에 꿈을 접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꿈은 이제 없는 거죠. 그래갖고 참 평범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꿈이 생기더라고요. 직장 생활 하면서. 너무 직장 생활 하기 싫은 거예요. 직장 생활 10년 하니까 회사 밥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그 남자의 날개 밑에 편히 쉬리라. 이게 이제 저의 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해보니까 바로 알겠던데요? 남편의 날개 쪽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걸. 나는 거기에서 평생 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견디면, 내가 조금 참으면 남편의 날개 쪽지가 점점 커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혹시 양희은 아시죠? 가수. 네. 요즘 제가 양희은 얘기했더니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양희은의 노래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세요? 네. 우리 20대 때 그 노래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제가 최근에 그 노래를 다시 듣게 됐는데 20대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너무 아팠잖아요. 근데 30대가 되고 나면 이루어진 사랑 때문에 아픈 경험 하시죠? 제가 결혼하고 딱 3년 되니까 이 노래 이루어진 사랑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날개 위에 저만 한 거야. 나는 겨우 꿈졌고 새로운 꿈을 통해서 결혼하면 새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남편 말을 엉망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꿈이 다시 접힌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평범하게 다들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어줍지 않게 30대 중반에 이제 제 꿈을 다 접었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아내인데 저희 스폰서는 저한테 사업을 하라고 온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저희 남편이 애경을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뭐 지지난주에 다 들으셨죠? 네. 제가 그걸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애경 다니고 있었고 저는 애 낳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제품을 쓰라고 왔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저희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나 제품 더 쓰고 싶어 그랬어요. 더 쓰라고 해주더라고요. 써보니까 다 좋아요. 그 전화해서 이 마케팅이란 말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어.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해도 돼? 그랬더니 하래요. 근데 저 허락받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 정말 해도 돼? 해도 된대. 그래서 시켜달라고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메사업은요 설명이잖아요. 설득이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품 몇 번 쓰다가 듣고서는 너무 좋아서 나 이 사업 하고 싶어 해갖고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모든 일이 좀 결단이 빠른 스타일이에요. 0.5초 만에 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0.5초 만에. 그리고 바로 집에 와서 첫 사업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에게. 그 사업 설명 들은 지 한 5분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대단한 기회가 있다. 설명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지그시 웃으면서 그 웃는 게 그 TV에 나오는 자상한 남편의 웃음이 아니고요. 이제 드디어 범죄자를 발견했다는 그 느낌. 지그시 웃으면서 마케팅을 저한테 풀어주는데 아까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멋진 얘기였는데 남편을 통해서 들으니까 하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나오고 당신은 멍청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아까랑 얘기가 좀 다르네. 결단이 빠르잖아요. 결단했죠. 안 하기로. 안 할게?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는 돈이 기억에 남았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 들었을 때 그 흥분, 내 인생이 바뀔지 몰라라는 그 설레임, 그 마음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단했어요. 하기로. 그러니까 남편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결단했죠. 몰래 해야 되겠다. 너무 좋은데 남편이 못하게 하잖아요. 난 하고 싶거든요. 저는 남편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편들은 우리의 설득을 당하지 않거든요. 남편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혹시 남편이 반대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남편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요. 보호 관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눈치챌만 하면 싹 빨리 내리면 되고, 예, 이상한 거 가르쳐준다, 그죠? 예. 어쨌든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내가 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더 현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할게 하고 남편 없을 때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하면 사업하고 퇴근하면 안 한 척하고 이제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는 희망을 감출래야 감출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 치약 하나 산다 했는데 갑자기 2개 사면 금방 리스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제가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날 남편이 눈치를 채는 거죠. 아미 하지 마라 했잖아.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들켰네? 그러면서 어쨌든 7달 동안을 혼자 계속 하는 거죠. 저는 뭘 봤냐면 이걸 통해서 돈이 되겠다. 저는 돈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모든 걸 걸 만큼은 또 아니었거든요. 돈은 필요한데. 근데 이 사업에서 저는 뭘 봤냐면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라는 희망을 받기 때문에 저 7달 동안 3% 했거든요. 한 달에 보너스가 8천 얼마가 들어오는데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7달 동안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전에 저는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했죠. 돈을 내가 100만 원 버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200만 원 벌면 바뀌는 줄 알았어요. 200만 원 벌면 부자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럼 300만 원 벌어야 되고 300만 원 벌고도 부족하면 또 1000만 원을 벌어야 되고 결국 돈의 크기라는 것은 나를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봤더니 그들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수입의 지속성에 도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큰 돈은 결국 큰 양동이일 뿐 파이프라인, 평생 나한테 들어오는 그 연금형 수입, 이게 진짜 나를 부자로 만든다는 걸 알게 됐고 부자들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수입의 지속성을 갖고 도전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만난 진짜 부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의 그 9억 빌라 오피스텔? 거기에 저를 이제 데려가서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9억 들었대요. 그걸 짓는데. 그러면서 9억 그 오피스텔에서 한 달에 나오는 월세가 얼마일까요? 맞춰주세요, 여러분. 9억 그 오피스텔에서 한 달에 얼마의 월세가 나올까요? 400? 또? 네, 울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네요. 울산 중구입니다. 네. 1000만 원요? 예. 230만 원 나왔대요. 230? 9억에. 예. 그럼 우리 같으면 9억 건물 안 짓겠다, 그죠? 근데 그 9억을 투자해서 평생 230, 300의 월세를 갖겠다. 연금형 수입을 갖겠다. 그게 부자들의 상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요, 생활비라는 게 있죠. 생활비는 지금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인데 이건 결국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나답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의 수입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거죠. 이 수입이 있어야 내가 생활비 외에 정말 나를 나답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추가 수입 몇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연금형 수입으로 가능하다는 걸 제가 돈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어디 뭘로 연금형 수입을 만들겠어요? 저는 9억의 건물이 아니라 900만 원짜리 건물이 없죠. 900만 원짜리 뭐 하나 살 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연금형 수입을 만들 수 있지? 근데 암의 해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작은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인데 걔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걔한테 너는 꿈이 뭐야? 그랬더니 걔가 부자 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부자가 뭐라고 생각을 해? 부자는 뭐가 있는 사람이 부자야? 우리 어릴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부자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도 부자가 되면 좋겠죠. 근데 부자의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대요. 부자가 뭐가 많은 사람이 부자야? 그랬더니 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많이 있으면 부자가 될까? 아니, 친구도 있어야 되겠지? 뭐도 있어야 되겠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부자가 되려면 친구도 있어야 되고 문화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돈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지.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가 왜 어렵냐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배웠어요? 인수분해 배우고 탄젠트, 코사인 이런 거 배우고 함수 배우고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부자가 되는 경제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부자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경제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애들한테 뭐 가르쳤어요? 저는 뭘 배웠냐면 우리 엄마한테 너는 공부만 해 그랬어요. 나머지 내가 다 할게. 너는 공부만 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만 했어요.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 엄마 나하고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 다 안 해주던데. 근데 나는 우리 아들한테 또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뭐라 했냐면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대학생이지만 제가 아미의 사업을 공부를 하라고 했거든요. 부자의 공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수입의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난 위해서 아메를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뭐라 하냐면 저희는 50대가 넘으면 솔직히 사고방식이 맞벌이랑 그런 개념은 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하러 나가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남편은. 실제로 여기 남성분도 계시지만 통장에 돈 들어오는 와이프가 싫으세요? 싫으세요? 아니죠. 통장에 돈 들어오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죠, 남자분들이. 집이 더러울 수도 있고 내가 아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대가가 싫은 거지 통장에 돈 들어오는 와이프가 싫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한테 제가 돈을 버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냐면 내가 군기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되게 성실했거든요.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잘 나가는 직장인은 아니었지만 매일 나가는 직장인. 매일 나가면 잘 나가는 거라 하대요, 요즘은. 그러니까 매일 나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군기나 왜 당신이 새삼스럽게 일을 하려고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7달 공부를 하면서 연금형 수입을 통한 내 꿈을 봤잖아요. 나는 꿈 때문에 아메 사업을 하는 건데 남편은 자꾸 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생각이 다르니까. 혹시 옛날에 TV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노인분들 둘이서 스피드 퀴즈 하는데 답이 천생연분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질문했죠. 임자랑 나랑 뭐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죠? 아니 네 글자! 평생 왼수! 그러니까 이 PD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소통 수준이 안 된다. 이 신혼을 데려다가 신혼부부를 데려다가 근데 답이 사랑해야 사랑해. 남편이 질문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지? 벌써 밥줘. 근데 우리 정말 그 말 많이 듣나 봐요. 전부 어디 가도 다 밥 줘요. 네. 그러니까 그 답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자기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지? 답은 사랑인데 와이프가 미쳤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말을 듣는다는 거죠. 태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남편한테 꿈 때문에 아메를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돈 때문에 아메를 못하게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혼자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서 처음에는 돈 몇만 원이 보였던 일들이 정말 지나가면서 이게 내 인생에 정말 큰 비전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남편과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정확히 짚어보는 거죠. 현실이라는 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막연하게 짐작은 하지만 다 피하고 싶은 얘기들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남편과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집에는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없어도 살죠. 월급으로 살죠. 하지만 추가 수입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남편한테 우리는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필요하냐. 내가 직장생활 하잖아. 직장생활은 첫 번째 매력이 뭐예요? 안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정돼 있죠. 근데 미안하게 너무 낮은 수준에서 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사급 월급을 받아오면서 안정돼 있다면 감사한데 편직원 월급에서 안정돼 있다라는 게 그건 안정이 아닌 거죠.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만 우리가 안정돼 있는 거예요. 회사를 나오는 순간 우리는 바로 불안정해지는 거죠.
불안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면 제일 건드리기 쉬운 게 뭘까요? 인건비인 거예요. 지금도 계속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안정돼 있지만 우리는 곧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30대 중반에 직장 생활하면서 가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그때 쓰러져 봤잖아. 앞으로도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설마와 만약에 있어요. 어떤 백화점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 임직원이 대피 방송을 안 해서 다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한테 왜 당신 백화점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 고객들에게 대피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라냐면 설마 무너질까? 설마. 아니 그러면 당신은 왜 대피했냐? 만약에 무너질까 봐. 우리가 설마 하는 일이 만약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당신 30대 중반에 한번 쓰러져 봤잖아.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또 어떤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당신 내가 직장 다니는 동안 이왕이면 그 동네 아줌마들 붙잡고 하는 아메이 말고 세상에는 본질과 현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본질을 먼저 봐요? 현상을 먼저 봐요? 현상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질이 뭐였냐면은 이거는 꿈을 이루고 정말 자유, 희망, 보상, 가족 이 기업 이념을 갖고 우리가 실천하는 일인데 저희 남편이 봤을 때는 동네 아줌마들 데리고 퐁퐁 파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 데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직장 다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남편이 직장 다니고 제가 직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저도 직장 다니면 좋죠. 하지만 자, 직장이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거든요. 자, 20대 때 30대까지요. 우리가 뭘 하냐면은요. 내 시간당 단가를 올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우리 시간당 단가가 결국 뭐예요? 학벌이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어? 전공이 뭐야? 그걸로 자격증이 얼마나 있어? 그걸 가지고 내 시간당 단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 남자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저 지금 퇴직이 다 돼가는 연세에도 영어학원 다니는 걸 봤거든요. 왜냐하면 무역업 계통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프리토킹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영어 자격증을 따려는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 남편이 부지런해서 그 시간에 영어학원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당 단가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내 시간당 단가는 최대로 올려놨지만 제가 30대 때 제 직장을 얻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어느 대학 나왔어요? 전공이 뭐예요? 그거 물을까요? 그거 안 물어요. 애는 몇이에요? 애 더 낳을 계획 있어요? 이거 물어요. 어쨌든 내가 취직을 해서 내 시간당 단가에 내 일하는 시간을 곱해서 내가 월급을 받겠죠. 200에서 뭐 300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20대, 30대 때 남편 수입 외에 200, 300의 월급을 받으면 삶의 질이 좋겠죠? 이러면요, 우리 애 영어 원어민 학원 보낼 수 있고요. 발레 학원 최고 보낼 수 있고요. 그래요. 이때는 좀 상류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40대가 됐어.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 시간당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200에 300의 수입을 벌기 위해서 이때 만약에 80%의 내 노력을 했다면 이때는 내 100%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0에 300의 수입을 받는데 40대라면 내 아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중학생. 그리고 이제 빠르면 대학 시험을 칠 수도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이때 되면요 아이들 학원비 정도밖에 안 되는 수입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상류층 수입이었는데 이때는 그냥 보통의 삶이 되는 거죠. 50대가 되어서 내 시간당 단가는 이때는요 애 몇 날 이런 것도 묻지도 않아요. 네. 이때 200에 300의 수입을 받는다면 이때는요 내 에너지의 200%를 써야 이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통계 보셨죠?
50대 여성의 60%가 일용직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문성을 묻지 않아요. 내 자격증을 묻지 않아요. 이때는 출퇴근 제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밖에 묻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특별한 전문직이 아닌 다음에는. 자, 근데 이때 200에 300의 수입이면요. 이때는 애들이 다 대학을 들어가는 나이예요. 저희는 작은 애가 이제 미대를 갔거든요. 큰 애는 무용을 하고 작은 애는 미술을 해요. 여러분, 빨리 망하려면 주식하시고요. 천천히 망하려면 애들 예체능 시키면 돼요. 저희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작은 애가 미대를 가는데 마지막 달에 이제 매달 학원비를 내잖아요. 자, 이제 정시 마지막 달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400. 이거 울산, 서울은 700이 한대요. 월급 몇 달 모아야 돼, 그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 야, 돈 없다. 마지막 달 학원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할 용기 있으세요? 없죠. 10달 동안 고생한 우리 애를 봐서라도 그 카드 136개월 할부라도 끊을 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입으로는 실은 내 아이 학원비도 어려운 수입이 되고요. 내 아이 등록금도 어려운 수입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 이제부터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2060년이 되면은요. 내 수입의 절반이 연금으로 나간대요. 연금과 세금으로. 저는 그 노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 얘기를 할 때 뭐 젊은이 2명이 몇 명을 모시고 얘기를 할 때요. 나 안 모셨거든? 나 싫은데? 저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내가 우리 집에 어른을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수입의 절반을 떼서 나라에서 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떼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입의 절반을 나라에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나는 내 노후의 삶이 만들어야 되고 어쩌면 내 아이의 미래까지도 어쩌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수입의 직장 수입을 통해서 이때 200, 300의 수입을 가지고 내 노후가 보장될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저희 남편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대. 그러니까 남편도 아프지만 현실인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래도 아메이 말고 자영사업을 하래요. 자기가 돈을 대줄 테니까. 그러니까 자영사업을 해봤자 뭐예요? 그냥 장사하라는 거죠. 그래갖고 그 무슨 장사였냐면 유아복 대리점 이런 걸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딱 자기 생각 수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키우니까 온 동네에 다 애기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애기용 장사가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를 다 걸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 자본이라는 게 내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쓸 시간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노력을 할 자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본, 경험, 시간, 노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뒤에 보이시죠? 네. 그냥 말로 많이 들으세요? 네. 어차피 글씨도 엉망이거든. 네. 이걸 통해서 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 어디서 걸렸어요? 자본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유행 아이템과 유망 아이템이 있거든요. 돈은 어디서 나와요? 유망 아이템에서 나오는데 나는 유망 아이템을 선택할 만한 자본이 없다 보니까 겨우 익숙하게 유행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검토하다가 제가 저희 남편한테 뭐라 했냐면 잠깐 어차피 내가 뭘 해야 된다면 아메이를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자. 아메이는 자본이 필요 없대. 물론 경비는 필요하죠. 왔다 갔다 하는 경비. 그리고 경험은 생활 경험으로 충분하대.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 키우는 경험으로 충분하대. 시간 내가 아이 데리고 쓸 수 있는 시간 쓰면 돼. 노력 난 노력할 자신 있어. 그리고 아이템이 무궁무진하대. 아이템이 무궁무진하대. 이걸 통해서 내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수입이 연금형 평생 연금으로 들어와지고 내 아이들한테 상속이 되어진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1번의 사업과 2번의 사업이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2번의 사업인 거죠. 근데 이게 아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아메이가 어떤 그림이냐면요. 보시기에 이제 피라미드잖아요.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삼각형 그림 안에 보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밥도 있고 학원도 있고 돈도 있고 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 희망, 보상, 가족도 있고요. 리더십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연금도 있고 또 디지털에서 파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안에 이 모든 모습이 다 있는데 내가 이 면을 본 사람도 있고요. 이 면을 본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이 면을 보고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풀어보니까 뭐예요? 자본 없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인식이 된 거잖아요. 이게 단지 아멘이라는 내가 잘 모르는 낯선 형태로 다가왔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데 자세히 풀어본다면 1번과 2번의 사업에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2번의 사업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할게. 근데 사실이 아니라면 안 하잖아요. 그럼 그 판단 기준은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함부로 묻는 거예요. 근데 의견 묻는 건 누구한테 묻냐? 어쩔 때 묻냐면요. 옷 살 때 물으세요. 이 옷 어울려? 이게 의견을 묻는 거지. 내 미래라는 것은 결국 내 아이의 미래와 연결되는 건데 내 미래를 선택하면서 나 아미랑 어울려? 바보 같은 거죠. 세상에는 왜 5%의 부자가 있고 95%의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5%는요, 95%가 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이고요. 95%가 하지 않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5%의 부자가 있는 거예요. 이 5%는요, 의견을 묻지 않아요. 자기가 제대로 보고 선택하고, 성공이라는 것은 제대로 보고 선택하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성공인 거죠.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남편한테 뭐라 했냐면, 알아보라고. 제대로 알아보고, 당신한테 맞다면 하고, 맞지 않다면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성공은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어떻게 당신한테까지 왔겠냐 이런 기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갔어. 하지만 이걸 믿은 게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만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이 이제 세미나를 가서 듣고 다 들어보니까 아멘을 들어보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그죠? 이해가 돼요.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몫인데 이해는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세미나를 듣고 오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어때? 그랬더니 남편이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해서 지지난주에 와갖고 강의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강의하고 바로 인도네시아 선교여행 갔다가 금요일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토요일날 잠깐 보고 주일날 교회에서 마주쳐서 하이파이브 하고 남편은 그대로 서울 가고 저는 일로 오고. 네. 자유부인이에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나서 남편이 이 사업을 내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면 남편들은요, 남자들은요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랑 좀 다르더라고요.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남편이 이해를 했는데 저한테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사업 한 번 듣고 다 이해되진 않잖아요. 느낌으로 알잖아요. 첫 번째 같이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왜 돈을 줘?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같이 사업 설명 다 듣고 나서 저는 이제 7달 동안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랬죠. 나도 몰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좀 맹해요. 약간 보기랑 좀 달라요. 네. 그래갖고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저는 막 사업을 이해하고 공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서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좋은 일 생길 것 같아. 그 느낌 때문에 계속 왔었기 때문에 왜 돈이 되는지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전혀 모른 채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저는 못 알아듣는 얘기가 3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보험 얘기를 정말 못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세 번째는 본사 교육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자영업사님이 자기는 아멘 단백질에 대해서 1시간 반을 막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저는 나 1분도 못해 그랬어요. 머리로 이해하는데 기껏 말해봤자 먹어야 되겠더라 뭐 이런 걸 그렇게 잘 못해요. 이런 사람이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들었던 걸 이해는 해도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공부해서 가르쳐줄게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왜 돈을 줘가 뭐냐면 이 돈의 개념은 유통과
광고비인 거예요. 유통비과 광고가 결국 뭐예요? 자, 공장에서 제품을 약 200원 정도의 원가를 갖고 생산을 하면 광고가 있죠. 광고에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인 우리에게 1,000원에 제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유통이 단순화되면서 광고는 그대로 하지만 이 모든 단계가 축약됐잖아요. 어디로 가요? 대형화됐고 전문화됐고 홈쇼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에서 보니까 결국 새는 돈이 여기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먹겠다. 그래서 유통을 대형화 시켰잖아요. 그 큰 마트에서 그 빨간 모자 쓰고 주차원을 하면서 결국 소비자를 다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면서 어떤 혜택이냐면 제품을 싸고 그리고 홈쇼핑에서는 배달을 해주면서 내 고객들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유통의 포인트는 뭐예요? 광고라는 이유가 뭐예요? 소비자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소비자를 가질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더 넓은 주차장, 더 많은 세일 하면서 소비자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원가 자체가 달라요. 원가가 약 350원의 원가를 갖고 있다면 광고와 유통 자체를 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써보고 좋은 거 얘기하고 내가 공부해보고 좋은 걸 얘기해서 내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 소비자를 만드는데 내 소비자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싸고 배달해주고 그 다음에 써보고 안 좋으면 100% 현금으로 환불해주고 그리고 일정 금액만큼 쓰면 현금으로 캐시해주고 그러면 똑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디서 쓰는 게 제일 유리해요? 당연히 여긴 거죠. 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광고 김태희가 화장품 쓰면 나처럼 이뻐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대형마트에서 우리한테 쓰면 할인해 주겠습니다 하고 했던 것을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면서 나의 소비자를 만드는데 나 역시도 더 많은 소비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비자가 유통의 포인트인데 소비자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라는 거죠. 이런 데서 소비자 모으면서 뭐 해요? 포인트 주잖아요.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포인트. 유통을 이해하려면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추가 수입이나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뭘 팔지? 뭐 하지? 생각해요. 뭘 팔지? 뭐 하지는 끝났어요. 이제 10년 안에 3D 컴퓨터가 각 가정에 다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디어,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만 옷을 만드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내가 뭘 팔지 시대는 끝났어요. 어떻게 팔지 시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라는 것은 돈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화폐 아니에요? 포인트? 그죠? 포인트는 돈이다. 이게 상식이 되어 있죠? 포인트 모으는 소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포인트를 모으는 소비를 하는데 우리가 아메에서만 포인트를 모으나요? 다른 데서도 많이 모으죠. 모든 마트에서 다 포인트를 모아요. 그러니까 그 G마켓에서 포인트를 나눠주면서 자기 고객들을 포인트를 모으는 고객들을 만드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은 포인트는 돈인데 포인트를 주니까 열심히 여기서 단골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포인트를 아무리 많이 모아본들 이 포인트를 뭐해요? 빵 사먹고 커피 사먹고 이거밖에 못하잖아요. 여기서 2,000원 할인 받고 이 정도밖에 못해요. 최근에 쿠팡에서는요. 새로 가입하는 회원에게 15,000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이 회원을 소개시켜주는 이분에게 5,000포인트를 지급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회원이 이제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자산을 금반지만 자산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자산은요. 스스로 생산을 일으켜내는 사람들을 자산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5,000포인트 받고 자기가 소개한 사람이 15,000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이 쿠팡에서 엄청난 회원들이 움직이면서 신규 자산들을 만들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뭐예요? 포인트는 돈이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 이런 거대 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를 주면서 고객을 모으지만 포인트를 모으는 건 우리인데 부자는 누가 돼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에서는 우리에게 포인트를 나눠주는 자격을 주지 않나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포인트를 모으는 소비자 자격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여기서 아무리 모아도 포인트를 많이 1% 쌓느냐 0.7% 쌓느냐 그 차이지 결국 포인트를 모으는 소비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내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거기다가 혹시 관심이 있으면 내 소비자도 포인트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기회를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런 자본 없이. 그러면 똑같은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근데 현상 안에 삼각형 안에서 디시드라스 파는 얘기, 돈 100만 원 버는 얘기, 뭐 그 정도 현상?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5%의 사고를 하셔야 돼요. 본질을 보는 5%. 그러면 결국 아메라는 건 뭐냐면요. 광고와 유통을 내가 하면서 이 마켓과 똑같은 기업과 똑같은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제대로 전달한 그 사람도 이런 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통의 포인트가 뭐예요?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의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돈 벌려면요, 기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거든요. 소매죠? 여기에 몇 억을 투자해서 간판을 걸어야만 사업이 시작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 상식에서 벗어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포인트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정보만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해도 내가 몇 억짜리 정보를 갖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주는가? 이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라는 것은 처음에 아메 사업 시작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소비자였기 때문에. 근데 아메 사업의 기회를 주면 첫 번째 고민하는 게 누구한테 갖다 팔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막 생각을 해요. 그냥 나부터 소개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잖아요. 또 내 거니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 해준다 하잖아요. 그리고 일정 금액만큼 쓰면 현금으로 나한테 돌려준다잖아요. 그럼 이 제품 쓰는 거 손해보는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런 혜택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필품 어차피 쓰는 거를 좀 계획적으로 바꿔 써봤어요. 저는 처음부터 제품을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야기 쓰는 거 포인트를 돌려받고 싶어서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2달치를 한 번씩 모아서 사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왜냐면 매달 사니까 저는 3%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2달치를 모아서 하고 보너스를 돌려받고 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만 포인트를 매출을 올렸더니 3%의 보너스에서 약 9,000원 정도의 돈이 들어왔어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 좋으세요? 나한테 이 사업을 가르쳐준 저희 스폰서가 나한테 나쁜 거 가르쳐준 건가요? 기분 좋으시죠?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첫 번째 우리 올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희 올케예요. 아메 알고 나서 여러분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누구한테 아메 얘기하세요?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 디시드라스가 너무 좋아서 우리 올케한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랑 보름 차이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 쓴 바디 샴푸가 너무 좋으니까 올케 이거 써봐 좋은 마음으로 얘기되지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제 후배에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어차피 쓰는 생필품 바꿔 써보세요. 그래서 우리 올케도 바꿔 쓰고 후배도 바꿔 쓰고 저도 바꿔 쓰고 스폰서도 바꿔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똑같이 20만씩을 썼다고 가정을 할 때 매출의 크기를 본다면 스폰서의 매출이 제일 커요. 스폰서는 매출이 80만 점. 나는 60만 점. 올케는 20만 점. 후배도 20만 점. 매출은 언제나 스폰서가 많게 돼 있죠. 근데 자 보너스를 한번 돌려볼까요? 80만 점이면요 6%의 보너스를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68에 48 해서 48,000원이 이 80만 매출에 대해서 전체로 배당이 되는 거예요. 48,000원이. 하지만 내가 쓰고 광고한 몫은 내 거거든요. 내 거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60만 점이면 저기 보너스 테이블에 보면 6%가 돼 있어요. 36,000원을 48,000원에서 빼가는 거죠. 그러면 이 차액 12,000원이 스폰서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죠. 나 역시 36,000원을 배당 받았지만 올케가 쓰고 후배가 쓴 몫은 돌려줘야 돼요. 올케의 몫은 20만 점에 대한 3% 6,000원.
후배 목도 20만점에 대한 3% 6,000원을 요 36,000원에서 빼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 24,000원이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지고 올케도 6,000원, 후배도 6,000원씩 입금을 그 보너스로 받는 거죠. 아미 보너스가 유통과 광고비라고 했잖아요. 내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 내 스폰서는 한 번의 유통과 광고를 했을 때 나는 두 번의 유통과 광고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너스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삼각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120개가 넘는 이른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다 그림은 아마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동그라미를 보고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이게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다단계가 될 수 있고 피라미드가 될 수 있는데 기본 조건을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제 네트워크는요 사람들한테 상식이 되어져 갈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에 오케이 캐시백 포인트 나왔을 때 아줌마들이 막 과자 봉지 오리고 할 때요 우리 그랬거든요. 그 쪼잔하게 그걸 왜 오리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포인트 롯데마트에서 혹시 포인트 카드 없으면 그 다음 날에도 영수증 가져가서 포인트 적립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돈이라는 게 상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상식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동그라미 그린다고 해서 다 네트워크이고 그 중에 아메는 좀 오래된 네트워크야 이 정도 개념을 갖고 계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아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원리를 알지 못하면 네트워크 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여러 가지 10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나머지는 각자의 팀 미팅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야 돼요. 수입의 역전이라는 것은 내 노력만큼 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사람들이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아메는 너무 오래돼서 얘기를 하거든요. 오래된 건 역사성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에 취직을 한다면 오래된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게 좋겠어요? 엊그저께 생긴 통신전자에 입사하는 게 좋겠어요? 역사라는 건요 통계거든요. 아메 어때요? 5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입의 역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중요하지 않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나에게 보너스 주겠다. 자, 두 번째로 100% 환불이 돼야 돼요. 제품을 사용 유무, 개폐 유무에 상관없이 환불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데는 뜯으면 안 돼요. 100% 환불 조건이 있는데 그리고 제품 하자가 있을 때 반품이 되어져요. 근데 아메는 어때요? 근데 뜯지 않고 어떻게 환불할 마음이 생길까요? 사용도 안 해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3개월 안에 100% 환불이에요. 사용해보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저 내 밑에 있는 저 소비자까지도 나 때문에 아메의 피해자, 소비자도 피해를 볼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생필품이어야 돼, 제품이. 근데 구색을 맞추기 위한 생필품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회사는 통신이 준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막 세제를 지금 넣고 식품을 넣고 막 그러고 있어요. 생필품인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제품의 질이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매출을 위해서 올리는 소비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스스로 이 제품 아니면 안 될 만큼 제품의 질이 따라줘야 이게 연금형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제품은 어때요? 그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세계 특허를 갖고 질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 경기가 세월호의 6분의 1로 줄었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불경기였던 거죠. 근데 그때 메르스 때문에 자가격리 된 분들한테 그 집 앞에 생필품을 놔두고 지켜보고 그분들이 가져가면서 서로 빠이빠이 하고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격리된 사람들한테 생필품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나라에서 연구할 정도로 생필품은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경기를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래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 이거는 겨울로 이지를 하는 거고요. 실은 지금 겨울이 아니라 빙하기래요. 빙하기. 겨울은 견디면 봄이 오잖아요. 빙하기는요 견디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경기가 좋아질 날은 없어요 이제. 근데 생필품
타지 않는 제품, 그리고 뭐예요? 때가 되면 떨어지는 소모품인 거죠. 소모품은 반복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복 구매가. 내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안에서 이분들이 반복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의 질, 그리고 제품의 구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회원을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는 매출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이 갖춰져야 연금형 수익과 상속형 수익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메이는 이런 조건에 있어서 100% 완벽하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한 마케팅이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기본 원리고요. 그럼 우리 돈을 좀 키워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해요. 좋아서 저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제가 너무 좋아서 그냥 시작해서 좋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전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저는요, 누가 나한테 제품 가져오면 일단 다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단 나 때문에 왔으면. 그래서 저는 저한테 와서 물건을 못 파는 사람은 그 일 그만둬야 돼요. 무조건 다 사요. 99% 사요. 그래서 저도 아메이 제품을 저희 스폰서가 갖고 왔을 때 우리 집에 애경 제품이 쌓여있지만도 제가 샀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나한테 왔구나. 내가 사서 보내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도 다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자, 이게 이제 지금의 내가 있는 안전지대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안전하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의 지대라는 거를 봤어요.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비 지대. 네. 이 지대를 지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변화를 원치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유지하려고 해요. 자, 미국의 심리학자가 상담을 하는데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여성분이 그 심리학자한테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요. 그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심리학자가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아니 당신은 내가 무슨 일 하는가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검토는 당신이 했겠죠. 당신이 검토했으니까 믿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아니 근데 주변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다고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심리학자가 뭐라 했냐면 당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의 성공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이 지대에 있다가 이 지대로 올라간다는 걸 자기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물결이 일지 않은 채로 그냥 편안하게 있기를 원한대요.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분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당신의 성공입니다. 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제가 되게 0.5초 만에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남편하고 하기로 결정하고 할게! 열심히 할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이제 딱 불러서 야 얘들을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제품을 전달해야 되겠네? 너무 좋은 거예요 제품이. 한 10명을 이제 왜 개종 모임 하잖아요. 오라 했는데 얘들이 치약 하나만 사봐도 10개고 디시드랍스 하나만 사도 10개고 우리 집엔 제품도 하나도 없고 그래갖고 옆집에 스폰서 집에 가서 빌려다가 식탁에 딱 얹어놨어요. 근데 친구들이 왔어요. 자, 그러면 아메이를 모른다. 그럼 물어봐야 되겠죠. 은수가 저거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메이를 알면 또 물어봐야 되겠죠. 너 아메이 해?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옆구리로 대화한다는 사실을. 자, 이렇게 야야야 이러면서 옆구리를 콕 찔러가면서 그 내가 이상하다 이거 뭐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야야야 이러면서 그 내가 얘들이 잘 모르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제가 나 아메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밝게 아메이 할 거다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친구들이 한 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쓸고 지나갔어. 아메이가 뭐 빗자루 장수니까 쓸고 지나가게. 우리 신랑한테 물어볼게. 퐁퐁 살면서 신랑한테 물어본다는 걸 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전화가 연락이 안 와. 네 성격엔 못해.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뭐 누가 하다 어쨌어.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냥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 당시 디지털하우스 5,830원이에요. 7억 4,400원이에요. 나 그 집 애들은 또 만 원씩 줬거든요. 왜 이렇게 복잡하지?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좀 서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날 디지털하우스고 치약이고 스폰서에게 그대로 다 갖다 반납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한번 결단할 뻔했어요. 안 하려고. 근데 딱 이 친구가 했던 말이 하나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나 아무 아닌데. 여러분 아무세요? 아무 아니잖아요. 나 아무 아닌데. 나는 20대 때 정말 10대 때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가난을 극복하고자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고 겨우 이제 올라왔고, 그리고 저는 부모로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혜택? 뭐 보상? 그걸 본다면 저는 가난하지 않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난은요 여러분 돈이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다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잃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문화를 잃게 되는지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가난은요 소변 마려우랑 똑같아요.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 갈 때 휴게소에서 쉬어서 휴게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내가 소변이 너무 급할 때 세워주나요? 안 세워주죠. 그럼 옆에서 친구들이 막 격려하겠죠. 위로하겠죠. 은수가 조금만 더 참아. 기사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야 화장실 5km 남았대. 3km 남았대. 얘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는 건 누구예요? 나죠. 가난이 그렇더라는 거죠.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가난 때문에 죽는 건 나라는 걸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가난한 부모가 되지 않겠어라고 마음먹었고, 결혼해보니까 남편의 월급으로는 하나도 안 쓰고 적금을 다 들어도 부자가 안 되겠던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거 하나 선택을 했는데 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보니까 아무도 안 사고 안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친구 관계를 정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리했다라는 게 나쁜 의미로 보지 마시고요. 암의 사업을 하면서 저는 친구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는 환경적인 친구예요. 환경적인 친구는 내가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동네에 살고 이러면서 같은 환경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친구들인 거죠. 난 그분들을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 환경적인 친구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면 친구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걔는 의사한테 시집가고 나는 우리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막 걔는 전화할 때마다 외국가서 꺾치고 있고 나는 방 닫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전화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걔 입장에서는 전화가 싫겠죠, 저한테. 그래서 환경이 바뀌니까 아, 친구가 안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얘들한테 환경적인 변화가 되는 거죠. 그냥 은수이가 애 키우고 같이 우리랑 놀아버리면 좋겠는데 내가 돈 벌겠다고 아메이 사업을 하겠다고 디시드랍스를 내고 치약을 얘기를 하니까 얘들은 도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은수가 네가 안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가 거기에 타협을 하지 않고 아, 얘들은 환경적인 친구. 그럼 평생 가는 건 뭘까? 같이 가는 친구인 거죠. 같이 가는 친구라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과 그리고 나의 도전을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익숙한 관계에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일은요, 약한 인연의 질긴 힘을 통해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제가 평생 가는 아주 진한 인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아, 생각이 달라질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환경적인 친구 선택을 할 것이냐, 내 꿈을 선택을 할 것이냐. 난 내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아메 제품 쓰지 마. 그리고 너희들한테 절대 아메 얘기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큰 소리 쳤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는 고향도 서울인데 울산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파트 옆집 아줌마랑도 별로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메 시작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인간관계가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가진 삶을 살다면 세상이 참 아름다워요. 옛날에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애들이 뛰면 너 왜 뛰니? 이랬는데 아메 시작을 하니까 애가 뛰니까 아이고 건강도 하구나. 표현이 바뀌어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차피 생필품이니까, 그리고 내 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계단씩 올라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서 사람을 사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느 날은 이제 너무 이제 저 소비자 너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메 제품 디시드랍스를 쓰면 뭐죠? 습진이 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소비자가 저희 아파트 한 아줌마가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디시드랍스 쓰면 습진이 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우리 아이 이제 태울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어떤 분이 습진 때문에 약을 타는 거예요. 막 간이 콩닥콩닥거리는 거죠. 아니 디시드랍스 쓰면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약을 받아서 내려가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제 막 신이 내리는 거예요. 혼자 내가 오늘 저분에게 아메 얘기를 하면 나는 성공자가 될 것 같아. 왜 그런 거 한 번씩 하시죠? 그래갖고 그분이 막 내려가는데 엄마한테 딱 맡기고 막 뛰어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잠깐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딱 돌아보는데 앞뒤도 없어. 습진 낳고 싶으세요? 그분 생각을 했겠죠. 도를 아십니까? 근데 그거 없어. 습진 낳고 싶으세요? 그분이 빨리 쳐다보는데 너무 떨리고 두렵고 서러워. 여러분 서러울 때 있죠? 제가 그때가 저 그랬다니까요. 빨리 서러워서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습진 낳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막 뛰어 올라왔어요. 전화 걸어도 안 죽어. 네. 근데 올라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디시드랍스를 전달했다 이 마음보다 나 오늘 했다. 나 오늘 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성취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데 너무 해내고 싶은 그런 이상한 거 있죠. 하루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15층에 사는데 누가 13층에 벨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13층에 사시는 분 같아요. 막 너무 또 떨리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다가 그걸 13층에 내리는데 제가 내릴 때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두 번째 화가 나서 제가 안녕히 가시라고요 이제 그랬죠. 저는 본래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15층에 사는 다현이 엄마인데요. 제가 안매사 시작했어요. 혹시 생필품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여기 있어요 카다라고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 하나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냈으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집에 올라와서 이상하다. 아메는 너무 대단한데 아메는 너무 멋진데 아메를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멋지지? 그 갭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꿈 때문이죠. 여지껏 내가 살던 삶이 이랬다면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내가 원하는 꿈이라면 이 갭을 내가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나는 아픈 거거든요. 이만큼. 안 아프려면 내 꿈을 내리면 돼요. 근데 꿈을 내릴 용기가 없더라고요. 나는 내가 꾸었던 꿈들이 내 아이할 때도 똑같은 꿈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내가 여행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내 아이들도 그게 꿈이 되기를 원치 않고 내 아이들은 내가 이룬 꿈 그 다음부터 꿈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가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그 혜민 스님이 했던 얘기인데 아이들은요 간섭과 관심으로 크는 게 아니래요.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부모에 대한 자긍심이래요. 우리 부모는 어떤 분이었어? 우리 부모는 어떤 도전을 하신 분이었어? 우리 부모님은 기부를 하는 분이었어?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자긍심이 아이들의 미래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멘 사업이 단순하게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자부심까지 키울 수 있는 그 탱과라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꿈을 내릴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현실과 이것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언덕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이 캡. 아, 이게 내가 가진 두려움일 수도 있고 이게 변화일 수도 있고. 근데 여태껏은 나한테 기회조차 주지 않았지만 아멘은 내가 이 과정도 변화의 과정인 거죠. 사람을 사귀는 것도 변화의 과정일 수도 있고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도 변화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멘 사업 시작해서 너무 좋아. 애들 꿈 때문에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애들 밥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비겁해요? 네. 꿈을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내 꿈까지 가는 과정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아멘 사업을 제대로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듣는 사람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저는 억지로는 시키지 않거든요. 제 아멘 사업의 철학이 뭐냐면 나는 설명은 하되 선택은 그 사람 몫인 거예요. 그 사람이 소개하겠다면 기분 좋게 쓰게 하면 되는 거고요. 사업을 공부하겠다면 서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사회를 보신 최은실 리더님이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약속이요, 나와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공을 한다면 나와의 약속을 지켜서 성공을 하겠지만 저는 그 이전에 남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과의 약속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그건 고집이에요. 똥고집인 거죠. 저도 오늘 이제 약간 비가 와서 오실래다가 안 오신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아미의 비전을 설명해주고 싶어서 한 번을 이렇게 계속 초대를 하는데 그분이 계속 빵꾸를 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왜 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비가 오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네가 종이 인형이냐? 비 오면 졌냐? 저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 비가 와서 약속을 못 지킬 정도의 사람이면요, 눈이 와도 못 지키고요, 계단이 좀 높아도 못 지키고요, 물이 안 나와도 못 지키고요. 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겠구나. 나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남과의 약속도 지키는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 혼자 쓰다가 우리 올케, 친구, 후배, 남동생, 기타 등등의 소비자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으면서 나를 통해서 전체 매출이 이제 20만 소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든 거죠. 그랬더니 나에게 3%의 보너스, 약 6,000원 정도의 보너스가 나한테 들어와요. 근데 우리 천재 같은 올케가 아가씨 이거 쓰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엄마도 주게 더 주세요. 우리 교회 식구 주게 더 주세요. 동생 주게 더 주세요. 직장에 쓰게 더 주세요. 아멘은 제품이 말을 해요. 우리 남동생이 경찰이었거든요. 누나, 나는 이런 거 하면 잡아가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거 곤란하지 막 이랬어요. 근데 써보니까 샴푸는 좋대, 린스는 좋대. 얘는 헤어 제품 쪽으로. 네. 자, 또 한 분은 남편 친구 와이프인데 그 포크레인 기사예요. 그 당시 건설업이 굉장히 호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돈을 잘 버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늘 묻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얼마 벌어? 그래서 다행히 엄마 얼마 벌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3% 6% 하는 사람이 얼마나 벌겠어요. 그래도 자존심에 또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솔직하게 그 금액 어떻게 8,600원 더 하겠어요. 3%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재를 묻지 말고 미래를 물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남편이 잘 버는 분이니까 콧방구를 핑핑 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LOC 네트워크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포크레인 하니까 주변에 다 포크레인 하는 분들이잖아요. 기름때가 신나를 해도 안 졌는데 LOC로 하니까 진대요. 그러면서 이제 포크레인 네트워크, LOC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닌 거죠. 근데 후원은 해야 되겠는데 계속 가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놀러 가자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집은 비 오는 날 놀러 간대요. 왜냐면 비 오면 그래서 일을 안 가잖아요. 그날 놀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핫바튼을 찾은 거예요. 애들도 어린이날 놀고 싶다. 애들도 빨간 날 놀고 싶다.
언제까지 비 오는 날 어린이대학원 놀러 갈래? 아미 사업에서 맑은 날 놀러 가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미 사업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 밑으로 이제 에메랄드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 사업의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도 아미 사업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분들도 20만 점씩 어쨌든 쓰는 분들로 제가 같이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와 함께 쓰는 소비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20만씩 했더니 140만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러면 9%의 보너스에서 12만 6천 원이 내부로 전체로 배당이 되어져요. 하지만 각자 소비자들이 20만씩 하신 분들 3% 돌려드리고요. 이분들을 6분을 돌려드리면 3만 6천 원이 빠져서 내 통장으로는 9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9만 원이요. 나한테 평생 들어온다면요. 여러분, 데모에서 결국 올리고자 하는 월급이 9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평생 연금 9만 원을 갖게 된다면요. 내 남편 데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올케 친정 어머님이 좋으니까 노인대학에 같이 써야지. 올케 교회 식구들이 써보니까 너무 좋네. 아미는요 제품이 말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나 혼자 하던 일들을 소비자가 하더니 이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전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했냐면 이분들에게 제품을 잘 쓸 수 있도록 제품 공부를 시켜드리고요.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면 더 효율적이야라는 것을 학습시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 그룹에 100만 점씩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더니 전체 매출을 본다면 620만 매출로 해서 보너스를 보면 15% 정도 돼요. 그러면 93만 원이 전체 보너스로 배정이 되어지고요. 각자 100만 원씩 하신 분들 6% 6분을 돌려드리면 36만 원이 빠져서 내 통장에 57만 원이 들어와진다는 거죠. 57만 원의 연금이 평생 들어온다면 한 3억짜리 건물 하나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들어와진 연금용 수입이라면.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올 때 작은 꿈을 실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15% 됐을 때 제가 남편에게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남자들의 꿈은 뭐예요? 차. 그 당시 저희가 그 3도어 프라이드를 타고 있었거든요. 10년 된 거. 남편이 아반떼를 사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현대에 갔는데 손은 아반떼를 맞는데 눈은 그 당시 새로 출시된 소나타 3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저는 차를 잘 모르니까 이 차가 더 멋진 거야? 그랬더니 멋지고 좋은 차래요. 그럼 이거 사자. 그래갖고 15%대 소나타 3를 사가지고 그 차를 타고 저희 다이어트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차가 소나타 3예요. 지금도. 내 첫사랑 같은 느낌? 자, 근데 그 다음 달에 소비자들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전체 매출로 1000만 점이 되는 시점이 와지는 거죠. 1000만 점이 되면 SP라 그래서 수입을 보면 약 170에서 300 사이의 수입을 가져가요. 저희가 SP가 됐어요. 지난달에는 제가 남편의 꿈을 이루어줬죠? 이번 달에 내 꿈 이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자의 꿈은 뭘까요? 백, 그쵸? 백, 예. 옷, 구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의 유언 아시죠? 백화점에 뼈를 묻어달라. 네. 그래갖고 저도 바로 제 꿈을 실현했죠. 이제 옷을 사 입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이때는 완전 연금형 수입 형태는 아니지만 추가 수입 100만 원이 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5년 전에 꿈이 있었을 거예요. 5년 전에 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나는 뭘 하고 싶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뒤 여러분은 몇 살인지 10년 뒤에 나는 뭐 하고 싶은가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있죠? 100만 원 들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엄마한테 영양제를 주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 학원하고 싶고 정말 나 옷 사입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년 전에는 그 생각 안 하셨어요? 5년 전에도 엄마 용돈 주고 싶었잖아요.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고생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제 계획은 우리 엄마한테 자동이체로 용돈 드리려고 그랬어요. 남편 월급에서 자동이체 딱 걸어갖고 매달 돈이 들어가게 몇 번 했을까요? 한 번도
다음 달 될 것 같아. 요번 달만 지나면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오랜만에 용돈을 100만 원 드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5만 원. 근데 그 5만 원이 이번 달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전에 그 꿈이었는데 지금 적어도 어머니 용돈 5만 원을 적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대단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꾸고 있는 작은 꿈은요, 솔직히 돈 100만 원이면 해결되는 그런 꿈들을 미루고 있더라니까요. 네. 어머니 용돈 드릴 때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용돈은 가격이 적죠? 시어머니 10만원 딱 적고, 명절 때도 시댁 20만원 적잖아요. 친정엄마 용돈은 못 적어요. 봉투에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10만원 넣었다가 5만원 넣었다가 3만원 했다가 아닌 것 같아 8만원 넣었다가 막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주고받고 하잖아요. 난 엄마의 가져가. 엄마는 네가 무슨 돈이 있노? 아니 그래도 엄마 가져가. 주고받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는데 그 봉투가 내 앞에 있을 때 얼마나 편하네요. 나는 할 거 다 한 것 같고 돈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나 우리 엄마한테 자동이체로 용돈 드리려 했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 100만 원이면 해결되는 일인데 그게 SP가 되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게 3달이 유지가 되면 GP라 그래갖고요. 역시 수입은 170에서 한 300 정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6달이 되면 플래티늄 그래갖고 연봉으로 보면 약 3천 정도의 이제 연봉이 되어지는 거죠. 1년 12달 동안 이 자격을 유지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래서 연봉으로 보면 3천에서 5천 정도의 수입이 되어지는데 이때 정도 되면 네트워크가 이제 안정이 되어져서 정말 연금 형태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연금 형태의 수입. 자, 그 연금 형태의 수입과 더불어서 이제 가족 동반 여행도 갈 수 있는데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행복에 관하여라는 이제 그 동영상이 있는데 서울대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좋은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경험 중에서 최고의 경험은 여행이래요. 근데 그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 있다고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메에서는 해마다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굳이 계획하지 않아도 내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1살 때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가 5살 때부터 세계 여행을 시작을 해서 해마다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해마다 여행을 가면서 느끼는 게 있더라는 거죠.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 얼마나 배웠어요? 근데 외국 나가면요 말 시킬까봐 너무 무서워요. 기껏해야 이거밖에 안 하고 오거든요. 오케이, 땡큐 뭐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어린애들은 가면요 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걸 빨리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영어를 못하네? 내가 일본어를 못하네?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큰애가 하루는 이제 일본 여행을 친구들하고 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갔다 와 그랬는데 내일 오는 날인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내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내가 그러면 옆에 친구한테 꼭 한국 가서 줄게 그랬더니 히히히 혼자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냐? 근데 자기가 계획했는데 계획지 않은 곳에 돈을 쓰면서 돈을 딱 맞춰서 갔는데 계획지 않은 곳에 돈을 쓰면서 이제 빠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 한국 오면 죽을 줄 알아 이러면 안 와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서 엄마 카드가 혹시 국제 카드일지 모르니까 엄마 카드를 갖고 다니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연락해라. 되면 그걸 쓰고 이제 잡더라도 한국 와서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고서 썼는데 결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지금부터 1박 2일 나는 일본에서 최고의 멋진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카드가 되니까. 보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암의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 암의 사업을 하면서 실은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밥을 못 챙길 때 너무 많았거든요. 저희 작은 아이가 고3인데 8월 달에 제가 이제 고3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고3이면 중간중간 학교에서 시험 치잖아요. 제가 성적표를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니네 학교에서 시험 안 치니? 그러니까 시험 친대요. 야 그럼 엄마 성적표 니거 하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고객님 당황하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보자 그랬더니 폭탄 한번 터뜨려 딜값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단 터뜨리지 말자. 네, 덮었어요. 덮어서 어쨌든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가르칠 시간도 없었고 어쩌면 아이들 밥도 챙겨줄 시간도 없었고 아이들이 뭐 하는지 모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저녁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밥을 챙겨 먹은 것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린 큰아이가 어린 작은 아이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 4살의 인간이라고 1살짜리를 맡기고 나갔으니 그 4살의 인간이에요? 근데 걔가 언니인 거지 나한테는. 그 4살짜리가 1살짜리랑 같이 앉아서 놀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씻었다고 샴푸가 이만큼 붙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샴푸 씻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정말 매 시간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단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가르칠 시간이 없었거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그렇게 컸던 우리 이제 큰아이가 이번에 연예계 데뷔를 했어요. 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인터뷰를 하는데 그 연예계에서 멘토가 누구냐고 묻더래요. 걔는 샤이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샤이니의 태민이라고 이제 인터뷰해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엄마 인터뷰에서는 내가 태민이, 샤이니의 태민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내 인생의 멘토는 엄마예요. 네. 그래서 걔가 이렇게 하루는 알바하면서 저녁에 고기를 사겠다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평생 딱 한 번 하는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엄마 나는 엄마가 암을 해서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픈 거잖아요. 네. 아 이제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입학식도 가본 적이 없고 졸업식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걔가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 엄마도 알고 있어. 근데 엄마 난 그것 때문에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동생 저는 동생이 언니한테 절대 들비게 안 놔뒀거든요. 집에서도 LOS가 잘 돼 있어야 집안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내 동생이 나한테 어떻게 했었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단 한 번도 걔가 이렇게 한국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재즈 힙합을 하거든요. 말이 좋아 재즈 힙합이죠. 그 춤추는 걸 보려면요 정말 미쳐요. 여러분 떼진 나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애가 집에서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모든 다른 엄마들은 같이 춤추는 애들이 있었는데 대학을 입학할 때 다 경영대를 가라 뭐 교대를 가라 다 꿈보다는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엄마만 네가 원하는 걸 해라라고 얘기해줬고 자기는 그 원하는 걸 했었고 그 원하는 걸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었다는 거죠. 엄마 나는 지금 자기도 결혼을 할 건데 나중에 내가 엄마가 된다면 나는 과연 엄마 같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나한테 가장 큰 과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친 게 없다라는 거죠. 자긍심. 우리 작은 애가 그 얘기를 해요. 50대가 되면 여자들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작은 애한테 하루는 아침에 밥을 먹다가 다민아 엄마 친구들은 이제 50대가 되면 많이 외로워.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대화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우울하고 외롭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애가 뭐라 하냐면 엄마 자식이 크면 부모도 커야 돼요. 자식만 키우고 부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엄마들은 우리가 성적만 고민하는 줄 아는데 자기들은 모이면 자기들한테 집착하는 엄마 때문에 고민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니네 엄마 잘 크고 있니? 이렇게 뭐라 했더니 우리 엄마 잘 크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내가 아닌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약간 바쁠 필요가 있어요. 바빠서 내가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성장의 그늘에서 내 아이들이 또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죠. 성장하고 도전해본 부모는요 알 거예요. 도전해본 사람은 실패도 하거든요. 도전해본 사람은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해요.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아이들한테 그럴 거예요. 내 아이의 또 다른 도전 앞에서 그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실패는 암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엄마가 해보니까 실패는 끝이 아니더라. 실패는 사춘기와 같더라. 겪어내면 되더라. 그 얘기를 내대에서 하자는 거죠. 자, 우리 제가 한 1, 2분만 더 얘기할게요. 보면 옛날에는 그 농경화사에
농경하시는 힘이 뭐였어요? 토지였잖아요. 자, 산업화사회는 뭐예요? 공장. 지식화사회는 뭐예요? 지식, 학력. 창조화시대에는 뭐가 힘입니까? 창조가 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조 뭐 할 수 있어요? 농경화시대에는 농사라도 지을 수 있고, 산업화시대에는 공장의 취직이라도 할 수 있고, 지식화시대에는 학벌이라도 깔 수 있죠. 창조화시대에는 우리 뭐 창조할 수 있어요? 창조 누가 해요? 마크, 저구, 거구. 이름도 어려워. 그런 애들이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창조할 시대에 창조할 능력이 없다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눈치라도 채야 되는데, 그 눈치는 어디서 채냐면요, 내가 성장하고 싶은 요구가 있을 때, 안전지대가 아니라 기회의 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성장의 욕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엄마랑 여행, 저희 엄마가 80이 다 돼가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엄마가 이제 가족여행으로 가시는 여행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이번에 할머니 모시고 가고 싶어.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엄마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할머니 모시고 가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또 근데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상상은 안 해주대요. 그죠? 그래갖고 엄마한테 뭐라 하냐면, 엄마 빨리 갈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족여행이라는 거 아시니까, 뭐 니네들 데리고 안 가니? 안 그러세요. 네. 엄마 빨리 갈래? 그러니까 서류 뭐 필요하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거든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서 엄마 집까지 30분을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30분 버스 타고 나와서 도착하자마자 서류 필요하다니까 내일 갖고 와도 되는데, 지금 갖고만 가갖고 서류를 떼서 갖다 주고 나서 누구에는 안 가나? 엄마도 꿈이 있다는 거죠. 저랑 엄마랑 대화는 뭐였냐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돈이었어요. 나 엄마한테 돈 줘. 엄마 돈 없다. 돈 줘? 돈 없다. 돈 줘? 돈 없다. 제가 크고 나니까 엄마가 나한테 돈 줘 하더라고요. 내가 돈 없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돈이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돈을 참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 엄마의 한없 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엄마랑 여행을 가보고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꽃을 좋아한다라는 거. 돈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보였던 우리 엄마의 꿈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엄마도 여자였구나. 우리 엄마도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돈이 너무 맥혀있다 보니까 난 오직 돈만 했거든요. 돈. 근데 여행을 가보니까 엄마는 길바닥에 떨어진 꽃가지도 머리에 꽂고, 꽃이 너무 예쁘지. 꽃이 너무 예쁘지. 우리가 1차적인 수입을 해결을 하면 다른 사람의 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1차적인 수입을 해결한다면 내 아이의 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아이의 꿈을 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사업이 주는 많은 삼각형 가운데, 아까 제가 그 동그라미잖아요. 그 동그라미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일 겁니다. 저는 제가 아는 어느 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그라미 안에서의 여러분의 꿈에 맞는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아름다운 원주에서 정말 아름다운 분들과 가장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 가장 예쁜 분들이에요. 예, 저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예. 정말 가장 멋진 분들과 좋은 시간을 너무 행복했고요. 저에게 이 가을 여행을 선물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